점심때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종로 경찰서입니다. 혹시 정철수 씨 부인 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전날 저녁 다툰 후에 괜히 고집부리며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빨래를 널던 저에게 현관문 쪽에서 들린 그 마지막 인사. 다녀올게. 그때 왜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잘 다녀와요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30년 함께한 아침 식사. 그날 하루만 거르지 말걸.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도 미루고 있는 말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6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성인 중 83%가 인생 마무리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큰 혼란과 후회를 겪게 됩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더 일찍 준비할 걸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준비된 마무리를 한 분들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이나 법적 문제를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한 불안감만 가진 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박진호 씨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일군 후에 수십억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그의 가족들에게 닥친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악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연명치료 여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형제는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다가 그만 실신하시고 차남 박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감도장과 통장이 아버님의 금고에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40년 역사의 회사는 2달 만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 앞으로 된 통장에서 큰 금액을 임의로 인출했고 막내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1년도 안 되어 형제 간의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죠. 이 모든 비극은 단 한 장의 유언장, 한 장의 연명의료 의향서만 있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 비극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은퇴를 앞둔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는 60세 은퇴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법적 문서 정리였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그런 불길한 준비는 좀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불길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꼼꼼하게 유언장을 작성했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통장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를 봉투에 담아 공증을 받았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해 발생한 대구의 한 병원 사건입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최모 씨는 평소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뜻과 달리 7개월간 연명치료가 계속되었고 가족들은 1억 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난 호스 꽂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며 연명치료를 주장했고, 오빠는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만 커져갔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재촉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세 남매는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가 오갔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동생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고 합니다. 오빠가 연명치료를 반대할 때 저는 오빠가 원망스러웠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도 매일 밤 병원 계단에서 혼자 울고 있었더라고요. 동생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싸우는 동안 옆 병실 보호자가 조용히 와서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이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써두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고민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의 싸움이 결국 준비되지 않은 자식들의 이기심이었다는 걸. 최 씨의 작은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통장에서 매달 1,0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보며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분도 계십니다. 서울의 이명호 씨는 은퇴 후 가족 신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재산관리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돈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법적 문서 정리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유언장 분쟁의 80%가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언장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이나 녹음된 유언장 등 다양한 형태의 유언장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통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산 목록은 매달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은 물론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까지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말이 씨가 된다며 극구 말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배려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해야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불행은 없다라는 말처럼 법적 문서 정리는 불길한 것이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적 준비도 마음의 정리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한 김미영 간호사는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들은 가장 많은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미안하다고 할 걸, 이었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성공이 아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날만 아니었어도 그날 아침만큼은. 종로구에 사시는 정경숙 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아침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전날 밤 큰아들의 결혼 문제로 남편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은 애들 일에 너무 무관심해 라며 던진 말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죠. 저는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함께했던 아침 식사를 그날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괜히 씩씩거리며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죠. 정경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베란다에 서서 빨래를 널면서도 남편의 숟가락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용히 식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현관문 쪽에서 들린 그 작은 목소리, 다녀올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화해하고 싶다는 신호였을까요? 알았어, 잘 다녀와. 라고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경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여기 종로 경찰서입니다. 정철수 씨 부인 되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뒷모습뿐이었다는 게 지금도 가슴을 저미듯 아파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아침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전날 저녁 싸우지 말고 남편의 의견을 들어줬더라면,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남편이 나간 뒤 잘 다녀오세요 라고 카톡만이라도 보냈다면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고집을 부렸던 내 자신이 너무 미웠고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사고 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죽어가는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매일 밤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면 먼저 사과를 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수없이 되뇌이죠. 아침마다 밥을 차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빨래를 넣을 때면 그날 아침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요. 하루라도 더 일찍 이런 걸 알았더라면 후회할 일을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의 박상철 씨는 3년 전부터 특별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거닙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공원인데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함께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봄에는 벚꽃이 지는 걸 보며 처음 만났던 날을 추억하고, 여름에는 저녁 노을을 보며 힘들었던 신혼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꼭 산책을 나섭니다. 한 번은 큰 다툼이 있었는데도 습관처럼 산책을 나왔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걷다가 어느새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결국 먼저 화해하자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다행이에요. 감정 정리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내일이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말기 환자의 80%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TV를 끄고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말 산책을 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마음 전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용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년 전, 그때 난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이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013년, 그의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동생의 사업 계획은 너무 위험해 보였고, 게다가 아버지는 퇴직금 전부를 담보로 대출까지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남이었기에 더 강하게 반대했던 것 같아요. 평생 버스 운전하며 모으신 퇴직금이었는데 그걸 동생 사업에 쏟아붓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얼마 후 이진호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몰래 동생의 사업에 돈을 대주었고 결국 그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다는 것을.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큰 소리로 따졌죠. 왜 제 말을 무시하셨냐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네 동생이니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니? 그날 이후 이진호 씨는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가지 않았고 아버지 생신에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아내가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몇 번 찾아오셨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아버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제 젊은 시절 사진이 있더군요.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우리 큰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뒤늦은 후회만 남았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용서를 받고 싶어도 더 이상 그분은 계시지 않네요. 그저 매일 밤 꿈에서라도 만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감정 정리에는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장이나 녹음, 영상 편지 등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마음 담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촬영한 영상 편지는 가족들에게 평생 간직될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이제 감정과 마음이 정리되었다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명자 씨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서 장례 비용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아서 해줬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반대로 인천의 김철수 씨는 은퇴 후 가족들과 재정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통장 사본과 보험 증서를 정리했고 자녀들과 함께 재무 설계사를 만나 상속 계획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리의 시작은 목록 만들기입니다. 수원의 박영우 씨는 컴퓨터에 모든 금융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은행별 계좌번호, 보험 증권번호, 주식 계좌, 부동산 서류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죠.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업데이트합니다. 비밀번호는 따로 봉투에 넣어 장남에게 맡겼어요. 보험 정리도 중요합니다. 부산의 한 보험 설계사는 고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유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억 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이체 내역 정리도 필수입니다. 광주의 이미경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통장에서 5개월 동안 노래교실 회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런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부동산 정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정태호 씨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때문에 형제 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명확한 지침을 남기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반드시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합니다. 대출이나 채무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락처, 상환 계획 등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특히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중은행의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정 정리는 결국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속에는 우리의 삶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 정리를 통해 우리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이정숙 씨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롱 속 먼지 쌓인 옷가지들, 창고에 쌓여있던 오래된 그릇들, 수십 년간 모아둔 신문들, 물건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의미 있게 남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반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시던 박정우 씨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떤 물건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대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물건 정리 전문가 김미연 씨는 물건 정리는 삶의 정리라고 말합니다. 대전의 한 노인정에서 진행한 추억 정리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웃었습니다. 30년 전 자녀가 준 반짝이는 볼펜, 돌아가신 배우자의 마지막 편지, 첫 월급으로 산 손목시계,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리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의 최영희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공간씩 정리했습니다. 옷장부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모두 기부했죠. 그릇장,
서랍장, 책장도 하나씩 정리했더니 6개월 만에 집 안전체가 달라졌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은 추억 상자를 만들어 보관하세요. 광주의 박명수 씨는 각 가족 구성원별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딸에게 줄 상자에는 돌 때 입었던 한복과 첫 신발을, 아들 상자에는 처음 그린 그림과 일기장을 넣어뒀어요. 각 물건마다 짧은 메모도 함께 넣었죠. 중요한 서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 보험증서, 연금 관련 서류는 투명 파일에 넣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세요. 수원의 한 은퇴자 모임에서는 서류 정리의 날을 정해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처분할 때는 의미 있는 나눔을 고려해 보세요. 대구의 김영수 씨는 평생 모은 책 3,000권을 동네 작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내가 읽으며 위로받았던 책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산, 스마트폰 속 사진들, 이메일, SNS 계정, 이런 디지털 흔적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마지막 사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정민수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후 아버지의 스마트폰에 담긴 수많은 추억들이 영영 잠겨버린 것입니다. 클라우드 계정도 이메일 비밀번호도 알 수 없었죠. 스마트폰 속에 담긴 아버지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부산의 송미란 씨는 매달 스마트폰 기기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중요한 사진은 외장 하드에 백업하고 가족들과 공유 앨범을 만들어 추억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어요. 특히 손주들과 찍은 사진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고 있죠. 인천의 데이터 관리 전문가 박주연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 보험, 공인인증서부터 가족들과의 추억까지. 이런 스마트폰 기기 데이터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전의 김현우 씨는 자신만의 스마트폰 데이터 정리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앱에 모든 계정 정보를 저장하고 접근 방법을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중요한 문서는 컴퓨터에 백업하고 저장 위치도 자세히 기록해뒀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전자기기 지도라고 할 수 있죠. SNS 계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이차경 씨는 돌아가신 친구의 SNS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생일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스마트폰 속 SNS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결정해둬야 해요. 이메일 계정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원의 한 IT 전문가는 이메일 하나로 수십 개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죠. 라고 조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박성민 씨는 어머니의 수십만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평소 꼼꼼하신 어머니였는데 이런 전자기기 속 정보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셨나 봐요. 스마트폰 데이터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전자기기 유언입니다. 어떤 계정은 삭제하고 어떤 자료는 보존할지 미리 기록해두세요. 울산의 최영철 씨는 USB에 가족들에게 전하는 영상편지를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렇게 정리해둔 자료들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정리를 해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전하는 환자들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부산의 김미영 씨는 20년간 연락을 끊었던 친구와의 관계를 뒤늦게 회복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실직하고 너무 막막해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정선영에게 연락했죠. 등록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영이는 그때 잘 살았거든요.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이고 강남에 큰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돈 나갈 때가 많아서 미안해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서운했어요. 평소에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사는 걸 보면서도 참았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그 후로 김 씨는 정 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죠.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지난달 다른 동창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영이가 많이 아프다고.
알고 보니 10년 전에 남편 회사가 부도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이미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거죠. 김 씨는 수소문 끝에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선영이가 먼저 울더라고요. 미영아,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때는 왠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더 미안해. 네 사정도 모르고 서운해하고 화내고. 20년 만에 재회는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의 마지막은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서울의 정민호 씨는 4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40대 후반까지 저는 성공이라는 말에 집착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해도,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나중에라는 말로 미뤘습니다. 정 씨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회사에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려고 기를 쓰고 일했어요. 승진하면 너무 기뻤고 승진 못한 동기를 위로하면서도 내가 이겼다. 역시 내가 너보다 한 수이라는 마음에 우쭐했었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죠. 3주간 병실에 누워있는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병실에서 만난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성공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 퇴원 후 정 씨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 오늘도 잘해보자고 말해요. 주말엔 아이들과 자전거도 타고 저녁엔 아내와 동네 산책도 하죠. 놀랍게도 일도 더 잘 되더군요. 제 자신을 인정하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 후회되는 선택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정리법을 통해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6가지 정리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는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꽃 한 송이, 새소리 하나까지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종로구의 정경숙 씨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하며 시작한 정리가 오히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전화해요. 짧게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죠.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먼저 연락해요. 엄마, 오늘은 뭐 하세요? 하면서요. 정리는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부산의 송미란 씨는 스마트폰 속 사진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을 되살렸고 그 사진들로 가족 영상을 만들어 더 특별한 생신 잔치를 열어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6가지 정리법으로 준비를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